이 라인으로는 굉장히 유망할 수밖에 없고, 이 IC가 개통되는 곳이 이곳인데요. 이곳에서부터 현대기아 연구소, 그리고 향후에 안성 시내로 들어가는 이 중리동과 개동, 그리고 이 안성의 신능리 라인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면 좋고요. 이 이동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로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동탄이 맞고요. 동탄 같은 경우 이제 향후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반도체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근로자, 노동자들의 시장에서 토지의 집가 상승에 가장 많은 먹거리가 생길 테고요. 그 다음으로 1기, 2기, 3기가 생기면서 정직원들이 이제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이라든지 저 위에 서울에서도 이제 직주근접, 이 가까운 곳에 가장 생활 환경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문화 수준에 어느 정도 발맞출 수 있는 이런 동탄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건 맞지만, 지금 당장 반도체 공장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5년에서 10년, 20년까지 공사 근로 인력들의 시장으로서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이지, 그 근로 인력들이 동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직은, 물론 관리자분들은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도 좋아지는 게 맞지만, 이동나사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라인들은 이 45번 국도 라인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아래쪽으로 이제 새로 포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도에 세 군데의 포인트를 체크를 해봤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이동남사에 이제 엄청난 토지 보상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께서 현금으로도 받겠지만 향후에 집가 상승과 그리고 세금 혜택, 그리고 자산의 증식을 생각하는 분들이시라면 대토 보상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778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토지 보상은 빠르게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토 보상금이 어디로 갈까요? 가장 많이 대토 보상금이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은, 지적 편집도와 법정 경계를 보면 이 이동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동 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면은 용인 테크노밸리, 그리고 용인 이테크노밸리도 지금 이동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사읍에 일부 걸쳐져 있고요. 그럼 지금 보면 이 자금들이 북쪽이나 서쪽, 동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토 보상이 나오면 원삼이나 백암 쪽으로, 원삼은 어느 정도 지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이미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받아서 어떤 저가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원주민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원삼 땅을 사긴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백암 땅으로 이제 많이 갈 거라고 또 이제 많이 예상을 하시는데, 물론 투자에 눈을 뜨신 분들은 가격이 좀 있더라도 제가 봐도 백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대토보상금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은, 법정 경계를 보면 바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의 바로 아래쪽 남쪽인, 그래도 미개발지라고 볼 수 있는 경기도에서 안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성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가는데,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땅을 사시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또 자녀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또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알아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분들도 저 영상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제가 어느 곳이 앞으로 유망할 수밖에 없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 라인을 중심으로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 기아차까지 이 라인을 중심으로 잡고 들어온다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수도인 서울과 행정 수도인 세종을 연결시켜주는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도 불리우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라인의 IC 근처는 많은 기업들이 탐을 낼 수밖에 없고, 그 IC 주변으로 기업들이 들어오면 인구가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그 주변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서 대토보상금이 가장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이 아래쪽에 안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영향도 또한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안성 중에 어느 곳이 굉장히 좋을까? 저는 이제 두 곳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양성면입니다. 이 양성면이 어디냐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로 바로 아래쪽에 법정 경계를 보면 이곳이 양성면입니다. 이 안성시 양성면은 용인시와 접경 지역에 있는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또 수도권과 안성에서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위쪽으로는 용인, 그리고 서쪽으로는 고덕 삼성반도체 바로 옆에 있는 원곡면과 또 접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집가가 적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저는 양성면을 보고요. 두 번째 집가 상승이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안성의 지역은 서운면입니다. 서운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농업진흥구역이라 쓸 수 있는 땅이 없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던 이 57번 도로 라인, 특히 이곳엔 뭐가 들어오죠? 현대기아 연구소와 2차 전지가 들어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한 상태예요. 이 라인으로는 굉장히 유망할 수밖에 없고 이 IC가 개통되는 곳이 이곳인데요. 이곳에서부터 현대기아 연구소 그리고 향후에 안성 시내로 들어가는 이 중리동과 개동 그리고 이 안성의 신능리 라인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면 좋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에 올렸던 이 신능리 라인은 안성의 중리동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안성의 2공단과 3공단 이미 있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또 굉장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대토보상금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 양성면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농업을 하면서 10년 정도 양성면에 살았는데 이곳은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과거 시험을 보려면 이 만세고개를 넘어가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3일 운동을 했던 만세고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들 보면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안성 테크노밸리입니다. 이게 2022년 9월 사진이니까요. 훨씬 더 많은 공사들이 진행됐고 위성에서도 봤을 때도 이 정도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요 양성 시내 같은 경우는 동항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주변의 일자리들 그리고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양성면 면 소재지는 가격이 10년 15년 전부터 비쌌어요. 특히나 이곳의 개발을 미리 예상한 이제 안성시 같은 경우 이 일대를 벌써 주거지역으로 잡아놓기도 했고 벌써 도로 계획들이 잡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성면에서도 어느 지역들이 가장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보시면 향후에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이 되는 도로인 이 45번 국도를 통해서 평택 삼성반도체까지 이어집니다. 이 평택 삼성반도체 아래쪽으로는 이제 3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뉴홈에서 이 지제역세권이 이쪽이었다면 이제 이 반대편으로 해서 삼성의 협력업체 부지와 그리고 지제역세권 개발이 되는데요. 이 라인들 같으면 45번 국도로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한 1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로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동탄이 맞고요. 동탄 같은 경우 이제 향후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반도체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근로자, 노동자들의 시장에서 토지의 집가 상승에 가장 많은 먹거리가 생길 테고요. 그 다음으로 1기, 2기, 3기가 생기면서 정직원들이 이제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이라든지 저 위에 서울에서도 이제 직주 근접, 이 가까운 곳에 가장 생활 환경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문화 수준에 어느 정도 발맞출 수 있는 이런 동탄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건 맞지만 지금 당장 반도체 공장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5년에서 10년, 20년까지 공사 근로 인력들의 시장으로서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이지 그 근로 인력들이 동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직은 물론 관리자분들은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도 좋아지는 게 맞지만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선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용인 SK 하이닉스는 공사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라인들은 이 45번 국도 라인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아래쪽으로 이제 새로 포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들도 SK와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은 보통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3분의 1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건물 그리고 본인들이 1, 2년 일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의 집가 상승도 물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체크해 놓은 요 대촌 교차로에서부터 이 장서 교차로까지 대략 12.5km가 됩니다. 이 구간은 지금 4차선 고속화 도로인데 8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30년 삼성이 1기 라인을 가동시키는 그 시기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택 삼성 같은 경우 높이가 80m였지만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150m로 높이가 2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대략 1.5배에서 1.8배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략 1기를 공사하는데 보면 5년 정도 가량 걸려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기 전체 중에 1기 1단계를 2년 6개월 만에 완성시키겠다. 그리고 2단계를 또 2년 6개월 만에 완성시켜서 1기 1단계를 2027년에 가동시키고 나머지 2단계를 이제 2030년 정도에 가동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중요한 건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여주보에서 또 물을 끌어오고요. 그리고 전력 시설은 여기 안성에 신안성 변전소라고 있습니다. 이 신안성 변전소에서 지중하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2기까지는 전력과 물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할 때 많은 이제 언론이나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력과 물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보여주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는 확보됐지만 전력과 물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일부 반 이상은 전력과 물이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이 됐고 만약에 이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전력을 가동하고 그 다음에 물로 식각을 할 때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아직은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보상은에서 토지는 확보를 해놓고 삼성반도체 지금
4기 라인을 본격적으로 다시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5기, 6기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SK가 굉장히 많은 글로벌 업체들과 계약을 하기도 했고요. 테슬라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과 벌써 계약을 맺고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 불과 6개월 전, 8개월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계약들을 발표하면서 지금 주가도 10만 원을 넘었다고 하죠. 결국 선반영되는 건 주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택 삼성반도체가 있는 고덕신도시도 향후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도시들 중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도시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이 45번 국도 라인으로 내려오면서 결국 이 45번 국도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평택 삼성반도체랑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이 좋아할 포인트는 어디냐면 바로 45번 국도는 고속화도로기 때문에 이 도로변 옆은 건축행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IC처럼 출구들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이런 곳들. 이 안성의 양성면도 보면 이렇게 45번 국도를 통해서 나와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벌써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벌써 선점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양성면도 좋습니다. 하지만 양성면은 이 서쪽에서는 평택에서 밀려오는 그리고 또 이동남사에서 밀려오는 곳들이 경쟁이 심화되는 곳이기도 하고 원래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입지와 도로를 잘 끼고 있는데 낮은 지가의 가격대에 토지를 사서 매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보통 보면 2차 선변의 토지 우리가 용도지역 따지지 않고 100만원 초반대에 사면 200 초반이나 200 중반까지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도 올라갑니다. 이제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실제 건물을 져서 임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곳은 저는 안성은 서운면이라고 봅니다. 이 서운면 같은 경우는 지금 IC가 공사 중인데요. 이 IC가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와 SK 하이닉스까지 한 7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들은 저도 이제 현장을 다니고 지금 가격대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곳들 같으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의 2차 선변 토지들이 아직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와 SK 하이닉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안성이고 그 중에서도 결국 도로를 얼마나 직선거리로 가깝냐 이것보다는 결국 도로를 통해서 얼마나 접근성이 좋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토지 보상을 받는 분들은 배감이나 안성 그 중에서도 양성면과 서운면을 주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